추심 알바인 줄 알고 심부름을 했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다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살펴봅니다. 납품업체의 중국산 미역 첨가를 오뚜기 측이 알 수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뚜기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결국 정부에 김포 여수 노선 폐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용객 감소에 따른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거점으로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됩니다. 초소형 위성 발사 등 민간 영역의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낮 거리에서 수백만 원 사기를 당할 뻔했던 보이스피싱 현장 취재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장에서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채권 추심 알바나 고수익 알바를 가장해 피해금 수거를 지시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가 수거책에게 현금을 넘기는 순간 잠복해 있던 경찰이 현장을 급습합니다.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최근 현금 수거책을 보내 현장에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추심 알바나 고수익 알바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1일 채권 추심 알바를 하던 도중 현장에서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A씨. 과거 금융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입니다. 돈 못 찾으면 아무 일도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자신이 하는 알바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같다는 의심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내가 돈 있고 있으면 이러고 있지만은 그 욕을 떨치고 진짜 좀 바르게 살고 싶었어요. 경찰은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만나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해 여수공항 철수 방침으로 논란을 불러왔던 대한항공이 정부의 노선 폐지를 신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은 현재 운항하지 않고 있는 여수, 김포, 여수, 제주 노선 등 국내 노선 11개에 대해 국토부에 노선 폐지를 신청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 수요가 회복될 경우 항공사 측에서 노선 재인가를 받아 운항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용객 감소에 따른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지난 2019년 말 여수 노선에 대한 감축 운항을 계획했고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지난해 3월부터는 사실상 운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순천과 고흥 지역의 도의원 보궐선거 본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순천시 제1선거구와 고흥군 제2선거구의 도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오늘 오후 6시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 결과 순천시 제1선거구는 민주당 한춘옥 후보와 무소속 주윤식 후보 등 2명이, 고흥군 제2선거구는 민주당 박선준 후보와 무소속 정순열 후보가 각각 등록했습니다. 오뚜기에 중국산 미역을 납품한 혐의로 해경의 조사를 받은 납품업체가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제 관건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될 수 있을지, 또 과연 오뚜기 측은 중국산 첨가에 대해 관련이 있을지 여부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국산 미역을 재가공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으로 가져간 뒤 중국산 미역으로 바꿔치기 해 오뚜기에 납품해온 혐의를 받았던 A업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경이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간 직후 납품업체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MBC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해경의 수사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해경은 중국 업체와 A업체 사이에 돈이 오고 간 통장 거래 내용을 확보했고 관세법과 원산지 표기법,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업체 대표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에게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한 정황까지 모두 7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 수사로 넘어간 상황. 이런 가운데 오뚜기가 중국산 미역을 납품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는 취재 과정에서 지난 2019년 직접 오뚜기를 찾아가 중국산 미역 의혹을 제기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오뚜기 측 고위 관계자가 해당 납품업체 사장을 불러 회의를 했다는 사실까지 전해 들었지만 거래는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사장단 회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이건 중국에서 미역을 작년에 선별을 했고요. 그대로 그냥 거래를 잘하고 있었어요. MBC는 오뚜기에 이와 같은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추후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문의했지만 오뚜기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답변할 수 없고 검찰에 송치된 만큼 빠른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는 짧은 입장만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장인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거점으로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전남도는 오는 10월 국내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될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거점으로 한 전남 동부권에 우주산업과 드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이달 중에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발사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가 발사장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도의 고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국내 우주산업이 정부에서 만든 민간 주도형으로 변화하는 추세 속에서 초소형 위성 발사 등 지속적인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선제적 준비도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청사 별관 증축을 두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예산 절감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청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사 별관 증축 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와 함께 시 정부가 요청한 별관 증축 예산과 운수청사 매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최근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불거진 막말 논란 등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의회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노조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일부 시의원들이 모욕적인 언사로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시의장이 빠른 시일 내 공개 사과를 통해 시 정부와의 갈등을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일부 시의원이 회의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렌터카를 타고 원정 차터리 행각을 벌인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초까지 4차례에 걸쳐 광양 지역의 원룸 밀집 지역에 주차된 차량 9대에서 현금 1,2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27살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형제관계인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경남 진주에서 광양으로 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공범이 또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 만 75세 이상 일반 시민 대상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자치구마다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선 약 4천 명분의 화이자 백신이 광주에 공급될 예정인데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관건은 백신 수급에 달려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광주 염주체육관. 초저온 냉동고에서 꺼낸 뒤 해동한 화이자 백신이 주사기로 옮겨집니다. 지역 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은 문진표 작성과 예진, 접종 후 이상 반응 관찰의 단계를 거칩니다. 4월 첫째 주 백신 접종을 앞두고 실시된 모의 훈련에서는 백신 추출부터 접종, 이상 반응 관찰까지 세밀한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두근거리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혹은 이제 가슴 통증이 있거나 쓰러질 것 같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면 다음 달 접종을 받을 대상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로 광주에는 8만 6천 명이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대상자는 백신 수급과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자치구에서 분류한 순번에 따라 접종을 받게 됩니다. 접종 대상자한테 사전에 어느 며칠 달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건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한테 저기 오시게 되면은 저희에서 접수를 하고 접종해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데 관건은 원활한 백신 수급입니다. 4월 첫째 주 광주에는 4,600여 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이 공급될 예정인데 이후 수급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한 바이얼당 5명이 접종받을 수 있는 화이자 백신 낭비를 최대한 줄여 6월까지 만 75세 이상에 대한 2차 접종을 모두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약 4,000명분, 그러니까 도주로 하면 8,000도주 정도가 우리 광주에 다음 주 중에 도착을 합니다. 그 이후는 어떤 속도로 어느 정도 양이 배정될지는 질병청에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5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는 등 일반 시민으로 접종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시간도 끝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유치활동을 재가동합니다. 순천시는 오늘 순천시장과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교육기관과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순천대 의과대학 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의대 유치 관련 시책 발굴과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유치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위원 위촉으로 유치 지원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